속에 살아온 동지여 자 이제 울타리 내 세상을 향하여 차근차근 철개투쟁 깃발을 올렸다 내가 딴 세상에 시계를 멈춰봐 짓누르고 있는 것 야만 같아 묵속에 일렁이는 자연의 도시여 이제 울타리 세상을 향하여 차근차근 철개투쟁 깃발을 올렸다 내가 큰 세상에 시계를 멈춰봐 차별과 잡지 없는 자애에만 나를 향해 차별과 잡지 없는 자애에만 나를 향해 위에 동지들 들리십니까? 위에 동지들 들리시면은 힘찬 팔뚝질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들 들리십니까? 예. 멀리 서울역에서부터 동지들의 투쟁하는 모습이 훤히 보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동지들의 투쟁에 아주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동지와 위에 있는 동지들이 같이 힘으로 장차법 제정하자! 장차법 제정하자! 장차법 제정하자!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투쟁은 당원에서 정부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 연대하기 위한 집회를 이 아래에서
동료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고, 또한 경제개발단체는 장애인 차별은 반대하지만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는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경제우단체 중에 하나인 대한상공회의소 11층 옥상을 점거하고 우리의 요구들을 시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또한 시혜와 동족 속에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바꿔내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고, 지난 5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힘차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자본가 그룹들이 저희들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저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장애인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또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인 차별이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입니다. 장애인도 인간입니다. 인간답게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차별 조장하는 경제단체 규탄한다. 장애차별 조장하는 경제단체 규탄한다. 경제단체 규탄한다. 장애인 차별 절대 없애. 속을 살아온 돼지여고 정의를 내 모습은 세상을 향하고 성차별 절개투쟁 깃발을 올렸다. 어깨가 그 시계를 멈춰 정신없는 자애만 누나를 장차법 반대하는 경제단체 각성하라. 반대하는 경제단체 각성하라. 경제단체 각성하라. 장애인 차별 절대 없애. 장애인 차별 절대 없애.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장애인들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을 집안에서 처박혀 살았고, 또한 시설 속에서, 또한 집안에서 처박혀서 정말 대대지만도 못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 바로 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참여정부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번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이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함께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으고, 또한 이 장애인 활동가들의 힘을 모으고, 또 많은 단체들의 힘을 모아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재벌 집단들이 모여있는 경제우단체에서는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자본의 논리를 앞세우는 이 경제 5단체를 규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공에서 건물을 올라가서 이렇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차법 제정하고 장애인 관리 쟁취하자. 땅에 기죽지 마라 미끄러져 한쪽으로 사는 우리가 들어내기 전에 나가는 건데 들으라고 문을 열어야 들으는지.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 들어왔으니까 여행 들어와서 저 언론 연락에서 기자들 많이 가고 다니는데 홍보가 된 다음에 나가겠다 그러니까 아니 만나세요. 그냥 연락을 열어달라고요. 아니 정말 그럼 저희 만나고 할 사람 아니 근데 경제 5단체랑 일로 오라는데 오겠어요. 경제 5단체랑 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대부분 놀라오겠다. 기자들이 한 사람 오면 기자 근데 이거 쉽지 않고 부위원장입니다. 예. 그냥 얼굴 이렇게 들어보세요. 참, 예.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네. 뭐를 얘기를 하죠? 아니 제가 소리 들어오나 한 건데 먼저 먼저 여기 지금 여기 점거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지금 논의되기 시작한 지가 5년이 지났고 국회에 지금 1년째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계가 지금 정부하고도 장사법 제정을 위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도 다 장사법 제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은 그 협력을 하기로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 5단체가 경총을 유시해서 장차법 제정을 기업 부담이 되는 법이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경련 경총에 의해서 상공회의소에 그 면담을 요청하면서 장차법 제정을 인정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지금 그 경제계에서 그 장차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여기 네, 네. 자료 보시고요. 네. 정작 경제계는 우선은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그 현재 장애인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인 기업 이상의 2%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면 의무 고용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의무 고용과 그 차별이라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상당히 다른 법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일수록 의무 고용률을 현재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그리고 오히려 기업 고용 부담금을 몇 억씩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 고용률 폐지를 이유로 장차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또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라오셨는데 이후에 뭐 투쟁 계획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우선 그 재계 5단체를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열린우리당에서도 장영석 의원안이 지금 나와서 그 서명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하고도 현재 발의된 법안을 기초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잘 만들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좀 논의 중에 있고, 그 한나라당도 이미 작년 올해에 걸쳐서 계속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사실 협력하겠다라는 입장, 그리고 정의원 의원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준비해서 다시 발의할 지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대상으로도 계속 저희가 장애인 차별금지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가장 걸림돌이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지금 용인하려고 하는 지금 재계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계속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장차법 제정이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도 이제 뭐 노력을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좀 뭐 제정이라든가 법 제정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뭐 요구사항이라든가 뭐. 우선 그 장애계의 차별 경험을 실제로 모두 취합해서 담은, 그래서 장애계, 즉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가 만든 법안이 민노당 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로 해서 지금 1년째 국회에서 지금 그 계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장영석 의원안과 정의원 의원안에도 저희들의 요구, 그냥 뭐 구체적인 권리 구제 조치 없이 그냥 허울뿐이 차별금지 내용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실효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본인 소개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직함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 추진연대 법제위 부위원장 김광희입니다. 예. 그 뭐 끝으로 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고 싶은 말이요. 우선은 장애인 차별이 해소가 되면은 이거는 장애인 차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차별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먼저 사람이 우선하는 그런 그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 모든 구성원이랑 생각을 한다는 것. 여러분 지금 자체는 면담이 안 이루어지게 돼 있잖아요. 문을 딱 잠궈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무슨 얘기? 아니죠. 사람이 좀 누가 좀 기자가 좀 나오시면 당연히 우리 쪽에서 대표단하고 만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 책임자 되신 분을 일단 면담을 우리가 주선할 테니까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그 영향력을 미치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분을 나오시게 하십시오. 그냥 밑에 뭐 과장이니 뭐 이런 실무진들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선은 밑에서 과장이나 나와가지고 누구 이게
왜 그런 거야? 예? 뭐 해줘, 그럼? 저쪽에 들어가 있는 거요? 아니 못 가. 여기도 다 잠궜다니 그렇게. 아니, 저쪽에 들어가 있는 거 안 해, 지금? 없어요. 여기 밖에. 여기만? 여기 옥상이야 이제 옥상 여기야. 아, 그래. 밖으로 가. 이 인원 지금 다 해요? 아니야 33명이라니까. 그거 다 어디 가 있어요? 저 옆에 있다니까 옆에. 여기 숭례문 쪽으로. 저런 인간 만날 필요 없어. 받았습니다. 아주 떠들어다 이거. 센터장 새끼는 뭐 엄한 새끼는 엄한 소리 하고. 죄송합니다. 형성을 한 적이 있고 또 저희들의 정당한 요구와 면담을 완강히 거절할 동안 싸워왔고 또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지 벌써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민중의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애해방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산하에 가신 동지 여러분과 아직도 거리 쉔쉔쉔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아직 미온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전경련, 경총,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이 땅의 자본을 대표하는 경제계를 규탄한다. 경제계를 규탄한다. 장애인 차별 절대 불행. 경제계는 장차법 제정에 나서라! 그러면요, 다음 4명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봅시다. 네! 네!
왜 우리가 여기에 왔느냐? 장착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1년 2개월이 넘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현실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실행을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오늘만 해도 여러 번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역설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 노무현 대통령, 정부 관료는 때만 되면 장착법 제정을 들먹이지만 올해 정기국회 막바지에 이른 이 현실에서 우리 장애인계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도 8월 25일 날 장착법 단론 발의와 연내 제정을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장향숙 의원은 알맹이를 뺀 장착법을 또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장착법 논의는 5년이 다 되고 있지만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현실 장애인과 그 정부를 지금 현재 장애인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장착법을 제정을 원하는데 왜 경제계는 우리를 발목을 잡고 그러느냐. 사실 우리 이 장애인 동지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서러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 부분 경제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제계는 나와서 적극 이 장착법에 응해 주길 바란다. 이상입니다. 투쟁! 인간답게 살고 싶다! 장착법을 제정하라! 인간답게 살고 싶다! 장착법을 제정하라! 장착법을 제정하라! 장애인 차별 절대 제! 야당의 정원 의원실에서도 이러한 장착법의 움직임은 이 장착법 제정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의미들이 바로 정권교체라는 내년에 대선이 있는 거고, 대선 국면 정부도 그리고 여당도 야당도 경제계도 사회도 아무도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관심도 갖지 않고 제정은 의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부나 사회나 또 국가나 기업이나 왜 이처럼 우리가 장착법을 만드는데 협조하지 않고 있을까요? 다만 그 법이 어렵고 무섭고 힘들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국가나 사회나 기업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을 결사 반대하는 이유는 그만큼 국가와 사회와 기업 안에서 장애인 차별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직도 깊숙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저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이러한 차별을 제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강력하게 막고 부정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당하는 차별은 그만큼 깊고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장애인 차별을 없애고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법안을 만든 지도 벌써 3년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국회 의원 발의를 통해서 법안을 발의한 지도 벌써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통령도 또 국무총리도 틈만 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올해까지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정기국회 일정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계속해서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롱하는 말로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부가 미지근하게 또 의지를 갖지 않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지 않을 때 우리마저 의욕을 갖지 않고 의지를 갖지 않고 추진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영원히 제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좋겠습니까? 여러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장애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당하는 차별 제거해야 합니다. 차별을 철폐해야 합니다. 그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여당이나 야당은 어떻습니까? 열린우리당 이제껏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그리고 발의해달라고 요구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정 논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연내 제정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것이 겨우 시정명령제도 하나만 있는 그런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가지고 이제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중요한 내용이 빠지고 그냥 법안만 완성되고 그래도 제정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차별을 철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증 책임 전환이라는 걸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거는 내가 차별을 당했을 때 차별당했다는 증거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별한 사람이 만들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차별당할 때마다 모든 증거서를 우리가 다 모으고 차별당했다는 거 모두 우리가 만들어서 증명을 해야만 우리가 차별당했다는 것을 입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는 재판에서 이길 수도 없고 차별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차별은 당연히 차별을 가한 가해자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입증 책임 전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린우리당의 안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빠져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뭡니까? 여러분, 장애인 차별은 실제로 우리가 신체로 당하는 차별도 있지만 정신적인 차별이 더 큽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는 손해배상을 2배, 3배, 많게는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도, 법무부도, 그리고 여당이나 야당도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없었다며, 그런 전례가 없었다며 안 된다고 이야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차별이 단지 손해배상 한 대로 끝날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당한 차별이 겨우 100만원, 200만원으로 끝날 일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받았을 때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당하는 정신적 차별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린우리당의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차별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정명령 내리면 뭐합니까? 입증책임 전환도 할 수 없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도 할 수 없는데 시정명령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투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은 더 한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 법안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냥 국회에 논의되는 그것만 가지고 심사하겠다는 심사입니다. 여러분, 여당이나 야당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수 있도록 우리가 투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경쟁하는 차별과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고 싶다는데 그들은 우리를 거부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일하고 싶다는데 그들은 우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경제 능력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립생활이 뭡니까? 경제적 자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일할 수 없고 또 경제적 능력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동경과 시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일터에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업과 투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당연히 사회적 환원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의 이윤을 사회로 돌려야 된다는 차원에서도 장차법의 제정에 동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쟁! 할 수 있다! 국가 실천하라! 실천하라! 열린우리당은 마지막입니다. 반대 입장을 처리하라! 우리의 의지를 모아서 장차법을 제정하라! 차별의 폭력 눈총을 깨고 400만의 힘으로 하나로 다 외쳐불러라. 해방의 나라 장애해방 전세상을 우리는 뼈아픈 고통의 시련마저 싸워야 승리하리라. 차별의 폭력 눈총을 깨고 사등이라 승리하리라. 예, 고맙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필요하고 기구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해보자라는 60일간의 투쟁의 성과를 거둬낸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와 지금 TF팀과 영어로 된 회의를 통해서 장차법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아마도 7차례 넘어서 이제 9차례 거의 법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투쟁으로 인해서 정부 여당에서는 법 제정을 하겠다고 움직임도 있어 왔습니다. 이들 중심에는 언제나 장애인 480만 장애인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선봉적으로 역할한 조직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계 경총을,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던 경총의 정권홍성의 선봉에서도 언제나 지체장애인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상공회의소, 그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11층에서 그 세찬 바람에 맞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인정해라고 경제에 촉구하고 사회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렸던 투쟁에서도 지체장애인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앞으로 투쟁에 있어서도 이러한 선봉적인 투쟁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앞장서야 될 동지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투쟁 발언의 순서는 그동안 정말 모든 투쟁에서 선봉적인 역할을 해왔던 서울지체장애인협회를 대신해서 도봉구 지회장님인 이탁송 회장님을 모시고 내일도 투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어쩌다가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장애인들도 이 땅에 국민에게 사회 모든 분야에 참여하여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고 욕구를 충족하며 사람다운 생활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480만 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외견상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멸시당하고 무차별적으로 일자리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승진에서 탈락되고 우선 해고 대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무작정 짓밟히고 차별과 무시 그리고 폭력적으로 올라진 우리 장애인이 이거 써왔더니 참 당하고 있는 억압의 현실을 하소연할 길도 없는 우리의 마지막 선택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 이하의 차별을 당하고도 어떤 불공정한 차별을 없애달라는 하소연을 할 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 장애인들은 분통을 터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게 생활함으로써 일방적인 동정과 수혜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떳떳한 삶의 주제로서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경총이 이를 반대하고 소녀 어렵다. 반대하고 있으므로 경총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지금이라도 우리와 인식을 같이하여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권을 짓밟고 차별과 편견을 행위를 일삼으면서도 사과의 말은커녕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마저도 없는 경총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들의 절대절명의 요구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운동 세력 중에 가장 어떤 세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오늘입니다. 지금 장애인 차별에 뭐니 뭐니해도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1층을 가하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드리고 한 개씩 터뜨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아마 여러가지 돈 문제부터 해서 자신의 이윤에 크게 보도록 원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경제계는 그래서 법 제정에 막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 잘 사는 선진국에서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다 있지 않습니까? 역시 사람보다는 이 경제계는 돈이 더 중요하다, 이윤이 더 중요하다 원치 않고 있고 그들만 자꾸 잘 살려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장애인에서 오늘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인측 이 경제계의 얼토당토한 논리를 이제 하나하나씩 여러분의 구호를 외치면서 최강민 전국장애인 차별협회연대 조직부장님이 장애인 차별협회 1팀에 나셔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누가 하시죠? 좀 순서대로 서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영호 중간에 해주시고 그 다음 배영호 실장님께서 1팀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리자! 반대로! 네.
동시에 장차법 제정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을 할 것이고, 언제나 경쟁의 눈치를 보고 있는 미온적인 입장으로 지금 하고 있는 정부 여당과 그리고 정치권은 장차법 연내 제정에 즉각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고, 또 연내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경제계,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경제계는 반드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오늘 같은 이 집회뿐만 아니라 경제계를 끝까지 반대하는, 그리고 우리 4,800만 국민들과 함께 불매운동을 시작했으라도 반드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인정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렇게 투쟁을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지 여러분? 그래서 반대한다! 장애인 경제 부정하는 경제계를 반대한다. 경제계를 반대한다. 장애인 차별 절대 투쟁. 장차법을 반대하는 경제계를 규탄한다. 경제계를 규탄한다. 장애인 차별 절대 투쟁. 정치권은 연내 제정에 즉각 나서라! 정치권은 연내 제정에 즉각 나서라. 즉각 나서라. 장애인 차별 절대 투쟁. 다시 한번 마지막 구호를 외치자! 할 수 있다. 해방한다. 장차법을 제정하자. 장차법을 제정하자. 장애인 차별 절대 투쟁. 오늘 마지막 시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박수로 모셔봅시다. 정기국회 막바지 즈음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기자회견 결의문입니다. 경제계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지 말라.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연내 제정하라.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만 1년 2개월이 넘게 국회에 있다. 지난 5년간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의 고단한 투쟁으로 이제야 비로소 국회와 정부가 법 제정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계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연내에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의 480만 장애인들은 오늘도 차별에 경고한 법 앞에서 좌절한다.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은 시설과 가정에 갇혀서 사회와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하고, 교육의 권리, 직업의 권리를 비롯해 인간답게 살 길이 막힌 막막한 삶을 연명하고 있다. 장애인도 인권을 누려야 하고 헌법이 보장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된 채 인간적 존엄함은 찾을 수 없고 미래의 희망은 더더욱 기약하기 힘든 상태에 놓여있다.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죽어나가거나 혹은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죽은 듯이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이토록 장애인에게 야만적인 사회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이제 우리 함께 야만의 사회를 끝장내자. 정부의 장차법 제정 말잔치 이제 그만하고 실천하라. 정부는 올해에만 해도 여러 번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역설했다.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국무총리 등 정부 관료들은 때만 되면 장차법 제정을 들먹이지만 올해 정기국회 막바지의 임기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장차법 연내 제정이라는 장출연의 열망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다. 여전히 장차법은 정부 안에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장차법 연구만으로 정부 역할을 다했다는 허울 좋은 해명만 해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장출연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단지 법안만 연구한다면 장출연이 장차법 기획단에 참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만남 초기부터 누차 밝혀왔다. 우리는 실효성 있는 장차법이 연내에 제정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장애인의 열망이다. 노무현 정권이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장차법안 연구에 치중하기보다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실효성 있는 장차법을 연내에 제정할 것인가 공포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선언만
공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부의 실천을 보고 싶다. 열린우리당은 당론 발의 연내 제정 약속을 지켜라. 지금 열린우리당 장양숙 의원은 장차법 입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의원 서명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지난 8월 25일 열린우리당 김한길 대표는 장출연과 마주 앉은 그 자리에서 장차법 당론 발의와 연내 제정을 공언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차원에서 장차법에 대한 당론 확정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제대로 취임을 분명히 밝혀왔으나 장양숙 의원 안에서는 시정명령권 도입만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장차법 개정에 관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장차법 개최단의 법안을 수렴하여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연내에 반드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장차법 연내 제정에 협조하라. 한나라당은 장차법 논의가 시작되고 5년이 다 돼가는 시점까지 여전히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책임있는 야당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실천도 없는 한나라당은 대우 각성해야 할 것이다. 경제계는 장차법 제정 반대하지 말라. 장출하는 현재 지속적으로 경제계에 장차법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 해소에는 공감하나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기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제계를 규탄한다. 더구나 기업 부담 운운하며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서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경제계의 자가당착의 모습에 환멸까지 느낀다. 경총이 기업 부담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나선다면 경총이 생각하는 장애인 차별 해소 방안이 무엇인가? 경총은 장애인 차별 해소에 공감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뭔가 대안을 내야 하지 않겠는가? 경제 발전을 통한 사회 발전의 이익을 담당했던 경제계는 그 사회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장애인 차별 해소 방안을 찾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 눈치 보지 말고 정부와 국회는 경제계 눈치 보지 말고 반드시 연내에 장차법을 제정하라. 우리는 정치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 장애인들을 우롱하지 말라. 더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미룸으로써 죽음과 그도 같은 차별의 견고한 벽 속에 장애인들을 격리하지 마라. 우리 장애인들은 이 법의 연내 제정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이제 장애인들은 어떤 시혜와 동정도 거부한 채 스스로 유권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척결을 위한 농성투쟁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투쟁으로 이어지고 전국 각지에서 활동보조인 제주화를 위한 투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으로 나타나고 있고 장애인 부모들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정당들이 이 법률의 제정에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경제계가 장차법